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로우타일러고요. 네, 쌤입니다. 요새 댓글도 많이 달리고 그래서 굉장히 아, 웃음기 가득한 얼굴로. 기분이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뭐요? 시작하시죠. 네, 시작해야죠. 네. 네, 웹툰 시간이고요. 오늘 무슨 만화? 네, 저번 주에는 이제 의룡이라는 일본 만화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네. 이번 주는 다시 우리나라 만화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좀 독특한 작품이에요. 네. 왜 독특하냐 하면은 좀비물인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좀비물이 아닌 약간 코믹한, 네. 그러면서 약간 좀 드라마적인 성격도 있는 뭔가 개그물이다. 좀비물인데 약간 개그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가 있다 라는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윤창 작가의 좀비 딸이라는 작품입니다. 네. 네. 풀 명칭은, 네. 풀 네임은 좀비가 되어버린 나의 딸이에요. 그걸 줄여서 좀비 딸이에요. 네. 얼마 전에 완결이 난 작품이고요. 한 2018년 8월부터 2020년 6월까지 한 2년 남짓 걸쳐서 네이버 웹툰에서 연재가 됐던 작품입니다. 아까 이윤창 작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께서는 1986년생이시고요. 2006년도에 인터넷 여러 웹사이트를 통해서 데뷔를 하셨습니다. 엄청 빨리 하셨네. 한 20살 때 하신 거죠. 20살, 21살 때. 미대를 나오신 것 같아요. 애니메이션과를 나오신 것 같은데, 그래서 자가 본인께서 미대 입시 과정 준비하시던 그런 과정을 약간 일기 형식으로 그린 만화도 있었고요. 삼국지를 좀 패러디해가지고, 그러니까 예전부터 약간 이런 개그물에 좀 약간 특화되신 그런 작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2011년에 처음으로 네이버 플랫폼에 입성을 하셨는데, 이때 입성을 하셨던 작품이 타임 인 조선이라는 작품이고요. 제목에서 약간 유추를 하실 수 있으시듯이 타임슬립물입니다. 현대의 주인공이 조선시대로 가서 일어나는, 역시 약간 일종의 판타지, 개그 그런 부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계속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약간 개그적인 코드를 작품에 많이 삽입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심각하거나 그런 진지한 장면에서도 그런 개그를 삽입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좀 눈에 띕니다. 그래서 약간 좀비물 하면은 좀 되게 무겁고 약간 좀 무섭고 그런 건데 전혀 그런 작품이 아니다. 가볍게 볼 수 있는. 가볍게 볼 수 있는 작품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간 때우기 딱 좋네요. 맞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좀 TMI이긴 한데 웹툰 작가 커플이세요. 그래서 와이프 분이 다른 웹툰 작가 6살 연상의 김진 작가라고 하십니다. 네. 어쨌든 작가 소개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 좀비딸의 그 소개 문구는 이렇습니다. 나의 딸은 좀비다.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남은 좀비. 네, 이런 소개 글이고요. 일단 배경부터 설명을 드리자면은 좀비 바이러스가 퍼진 거죠, 전국에. 네. 그래서 사람들이 좀비로 변하기 시작을 하고 좀비에 물리면 당연히 좀비로 변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의 주인공은 이정환이에요. 정환 씨가 서울에 살고 있는데 딸하고 둘이 살고 있어요. 딸인 수아랑 둘이 살고 있는데 이제 서울에도 바이러스가 점차 퍼지니까 이제 시골로 대피를 해야겠다. 그래서 그 어머님이 시골에 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수아에게는 할머니 댁이죠. 그래서 시골로 대피를 하려고 하는데 이미 상황이 좀 서울이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막 길거리에도 좀비들이 막 돌아다니고, 그래서 막 그 차를 타고 이제 시골로 가야 되잖아요. 차까지 가는 것도 벌써 난관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차로 가는 도중에 정한이는 무사히 차에 도착하지만 기다리던 수아가, 딸이 좀비한테 물린 거죠. 그래서 차에 타서 그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원래대로였다면 버려야 되잖아요. 네. 자기도 물리면 좀비가 되니까. 그렇죠. 근데 아버지의 마음이 또 딸을 버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은 안전벨트로 고정을 시키고 얼굴을 가려가지고 약간 그 공격성을 낮춘 상태로 시골집에 도착을 합니다. 부모님의 마음이죠. 네, 그렇죠. 부모님의 마음이죠. 그래서 이제 도착을 해서도 도저히 딸을 버릴 수가 없으니까 이제 할머니한테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우리 딸 수아는 내가 키울 거다. 좀비지만 내가 키워볼 거다. 마침 또 이게 집에 동물 관련 서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보니까 이제 동물들을 길들이는 법, 약간 그런 관련된 내용이 있었던 거예요. 야생 동물들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가축화될 수 있다. 그래서 좀비도 그런 식으로 사회화를 시킬 수 있다라는
좀 말도 안 되는 믿음이죠 어떻게 보면. 그러네. 네. 그런 믿음 하에 네. 이제 좀비를 키우기 시작을 하는 거죠. 부모님의 마음이죠. 네,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근데 그러던 도중에 네. 한 1년이 지나요. 1년이 지나니까 이제 여타 다른 좀비물과는 다르게 좀비가 다 정리가 됩니다. 네. 사실은 그건 좀 현실적이네요. 네, 그렇죠. 네, 뭐 군부대가 뭐 다 출동을 해가지고 네. 그래서 좀비들을 다 사살을 한 거죠. 네. 네, 그래서 대통령이 그 기자회견에서 이제 좀비 박멸 선언까지 할 정도입니다. 우리나라의 좀비는 0이다. 시민 여러분 안심하셔도 됩니다. 근데 좀비는 있죠. 정원이네 집에 딸이 있으니까. 아, 그러네. 그래서 아까 소개 문구가 유일하게 남은 좀비다. 라는 그 옛날 영화인데 네. 28일 후라는 유명한 좀비 영화가 있어요. 네, 그렇죠. 맞아요, 엄청 맞아요. 유명한 네네. 좀비 영화인데 네. 사실적인 엔딩이 뭐냐면 좀비가 마지막에 다 굶어 죽어요. 아, 잡아먹을 인간이 없으니까. 그렇죠. 굉장히 사실적이네요. 네. 이게 이야기의 시작이에요. 이게 되게 긴 것 같은데 한 2화 3화내까지 다 이 스토리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굉장히 좀 가슴 아픈 좀비물이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네. 뭔가 구성애가 이렇게 막 그렇죠. 보이고. 근데 실상은 약간 좀비를 소재로 한 개그물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어떤 식이냐면은 할머니가 있으시잖아요. 할머니가 어쨌든 손녀는 좀비니까 좀비가 계속 물려고 해요. 좀비의 본성이니까 그건. 좀비가 물려고 할 때마다 효자손으로 좀비를 후려 때립니다. 할머니의 마음이죠. 할머니가. 네. 이놈의 자식 또 그런다고. 할머니의 마음이죠. 그럼 또 좀비가 진정을 해요. 네. 손녀가 엇나가는 거 못 보시죠? 네. 시무룩하게 또 진정을 합니다. 뭐 그런 장면도 있고요. 또 할머니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가 있습니다. 고양이도 굉장히 좀 인기 캐릭터인데 이 안에서는 약간 고양이는 말을 해요. 아니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은 못 알아듣는 거죠. 그런 식의 이제 설정이 있습니다. 네. 이제 나는 이제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고 믿는데 사람들이 들을 때는 뭐 야옹야옹이죠 당연히. 네, 뭐 그런 설정도 있고. 그래서 이 고양이 캐릭터가 굉장히 인기가 많아가지고 지금 그 카카오톡에 네. 이모티콘으로도 출시가 될 정도로 굉장히 좀 인기 많은 고양이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되게 나중 가서는 좀 비현실적인 스토리까지 흘러가는데 이제 정환이가 아버지잖아요. 시작부터 비현실이긴 해요. 그렇죠. 당연히 비현실인데 좀비니까.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길들여가지고 사회화시키는 게 목적이잖아요. 네. 그래서 욕심을 부리는 거죠. 학교까지 보내려고 합니다. 좀비인데. 근데 그쯤 되면은 이제 좀 시간이 지나서 좀비가 물려고 하는 본능을 억제는 시켰어요. 어떻게 억제를 시키냐면은 아까 28일호에서 말씀하셨듯이 먹는 게 필요한 거잖아요. 네. 여러 가지 그 뭐라고 하죠? 식재료로 실험을 해봅니다. 근데 곱창을 그렇게 잘 먹어요. 동물의 내장이니까. 네. 네, 약간 그래서 항상 곱창을 도시락으로 싸주고 집에서도 곱창만 주면은 그렇게 공격성을 좀 억제할 수 있다는 걸 깨닫는 거죠. 처음에. 학교까지 보냅니다. 어떻게 또. 근데 이 과정에서 일어나는 게 좀 에피소드가 되게 아슬아슬하고 또 개그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좀 이해가 안 가는 장면은 네. 그 이제 학교 친구들이 있을 거잖아요. 수아가 좀 이상하다고만 생각을 하지 좀비라고는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이건 뭐 만화적인 요소라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렇게 뭐 계속 잔잔한 약간 생활툰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개그적인 요소가 되게 가미가 되었다. 어디서 제일 많이 웃었어요? 뭐 약간 그 할머니가 효자손 할머니가 약간 무림의 고수처럼 등장을 합니다. 근데 거기가 이제 처음 약간 개그물의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런 웹툰이구나. 약간 그런 생각이 시작을 듭니다. 알리는. 네네네. 그렇기도 하고 물론 이제 중간중간에 그 정안에 부성애가 드러나는 장면도 나오고. 와이프는 죽었다고 했나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 주려고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일절 언급이 되지 않아요. 근데 이게 1부와 2부로 나뉘어져 있거든요. 2부가 시작을 하면서 이제 정한과 수아의 그런 출생의 비밀, 수아의 출생의 비밀 그런 같은 게 등장을 합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부터 좀 긴장감이 고조가 되고 이제 위기로 치닫는 거죠 점점. 네. 이거는 스포일러이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스포일러. 엄마가 등장하긴 해요. 엄마가 등장을 합니다. 네, 엄마가 등장을 하고. 네, 뭐 이거는 직접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약간 뭐 그런 뭐 영화 소개처럼 이 정한과 수아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결말은 어떻게 될 것인가. 네. 네,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 싶어요. 요새 트렌드는 네. 끝까지 알려줘야 돼요? 그렇더라고. 안 돼요, 안 돼요. 오케이. 그러시면은 좋습니다. 혹시나 스포일러가 불편하신 분은 여기서 종료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좀 더 해볼까요? 글쎄요.
하시는 분 선택에 맡기겠습니다. 저는 그만하겠습니다. 오케이. 네. 저도 옛날 사람이기 때문에 오케이. 옛날 방식을 좋아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네네. 무거운 주제긴 하지만 전혀 무겁지 않고 네. 가끔 좀 약간 뭐라고 해야죠? 감동적이거나 좀 슬프거나 그런 장면이 나오긴 하지만 이건 절대 메인이 아니다 라는 점을 역시 강조드리고 싶고요. 이분께서는 되게 그런 각종 인터넷 밈이라고 하죠. 그 당시에 유행하는 그런 인터넷 짤들 혹은 뭐 유행어들 네. 그런 것들을 되게 작중 요소로 되게 잘 활용을 하세요. 적재적소. 네네네. 예를 들면은 뭐 그 나는 자연인이다 그런 프로그램 있잖아요. 네. 그 이승윤 씨가 나와가지고 그 생선 대가리 카레 보고 이건 뭐지라는 그 유명한 표정 있잖아요. 네, 그런 생선 대가리 카레가 등장을 하기도 하고 네. 또 얼마 전에 정말 인터넷을 한번 강타했던 뭐 미안하다 이거 보여주려고 어그로 끌었다. 그거 아시죠? 네. 네, 뭐 정말 가슴이 웅장해지는 대결이다. 네. 나루토인가요? 네, 나루토입니다. 맞아요. 나루토와 사스케의 대결 정말 감동적이다. 가슴이 웅장해진다. 뭐 그런 밈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작중 요소로 되게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걸 보시면 되게 뭔가 특히 이런 개그물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런 인터넷 트렌드의 변화에 되게 좀 민감하셔야 될 것 같다. 그렇죠. 또 이런 것도 스트레스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이분 그림체가 되게 좀 뭐라고 하죠? 사실적인 그림체는 아니고요. 좀 흔히 얘기하는 캐릭터스러운 그런 그림체거든요. 그렇지만 뭐 만화 감상에는 전혀 지장이 없고요. 네. 오히려 약간 개그물이잖아요. 그런 요소에는 좀 개그물이라는 장르에는 적합한 만화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비를 딸로 둔 아버지잖아요. 그렇죠. 저도 옛날에 생각해 보면 거의 뭐 좀비 아들급이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살 군대 가기 전까지는 네네. 거의 뭐 아침에 일어나서 네. 아침에 일어나지 않죠. 아침에 자서 그렇죠. 저녁에 일어나면 어머니가 밥 주시고 아유. 주는 대로 먹고 다시 밤에 나가고 아이고. 거의 뭐 좀비와 같이 살았죠. 생각해 보니까 네. 되게 현실적인 만화다. 거의 뭐 부모님의 사랑을 네. 생각해 보면 어떻게 견디셨나 그런 아들을. 저 약간 하나만 스포일러를 하자면은 네. 정환이는 수아의 친아버지가 아닙니다. 아. 네. 이런 출생의 비밀이 있습니다. 역시 가족은 네. 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죠. 맞아요. 그렇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수아에게 느끼는 정환의 책임감이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어느 정도냐면 이제 정환이 굉장히 젊어요. 한 30대 중후반으로 등장을 하거든요. 젊죠 그 정도면. 그렇죠. 수아의 나이는 한 중학생 정도거든요. 중학생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젊은 아버지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골에 내려가서 약간 좀 러브라인 아닌 러브라인이 발생을 해요. 선생님이랑. 네, 옆집에 이사가 오는 그러니까 좀비 사태에서 네. 남편을 잃고 정한의 소꿉친구가 이제 고향집으로 내려온 거예요. 네. 아까 말씀드린 선생님이거든요. 그럴 것 같아요. 맞아요, 선생님이요. 그래서 수아를 학교를 보내는 게 어떻냐 네. 해가지고 둘이 알아요? 아니요, 몰라요. 네. 왜냐하면 또 이게 또 아이러니한 부분이 아까 얘기한 그 정한의 소꿉친구는 네. 좀비를 굉장히 혐오합니다. 왜냐면 자기 남편이 그렇게 됐으니까. 그래서 정말 좀비에 대한 공공연한 혐오 의식을 드러내는데 그래서 정한이 더 걱정을 해요. 수아가 좀비에 걸리면 어떡하지? 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위기의 장면도 있고. 어쨌든 근데 끝까지 약간 수아가 좀비라는 걸 잘 알아채리진 못해요. 좀 뭔가 남들과는 다르다. 약간 좀 그렇게 생각을 하지. 근데 극 중에서 수아가 말을 하나요? 말을 안 합니다. 어버버버만 합니다. 근데 이것도 개그적인 요소인데 네. 그걸로 또 어떻게 의사소통이 됩니다. 오. 네네네. 네. 약간 자기가 말한다고 믿는 고양이랑 네. 좀비인데 의사소통이 되고 의사소통이 되지만 곱창을 좋아하는 좀비랑 네. 그걸 혐오하는 또 선생님이랑 네. 그 선생님과 사랑에 빠지는 아버지랑. 그렇죠. 복잡하네요. 네, 복잡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결국 근데 수아를 택합니다. 왜 내가 만약에 그 소꿉친구와 잘 돼서 뭐 재혼을 한다고 하면은 수아를 혼자 남겨둘 수밖에 없으니까. 역시 부정이죠. 네네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부성의 적인 인간의. 요소가 나옵니다. 굉장히. 비록 본인의 아이가 아닐지언정. 네. 뭐 자세한 얘기는 보시면 이제 더 자세한 얘기는 정말. 이 웹툰을 선택한 이유가 뭐예요? 일단 그러니까 웹툰 보다 보면 네. 웹툰이고 뭐 영화고 뭐 드라마고 보다 보면 나랑 맞는 게 있고 안 맞는 게 있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그 보통 그러니까 나랑 좀 안 맞아도 그래도 볼만하다는 게 있고. 네. 이거 나랑 되게 잘 맞는데 재밌네라고 느끼는 게 있잖아요. 네. 이 웹툰은 어느 쪽이었어요? 일단 잘 맞는 편이었고요. 그러니까 보통 제가 새로운 컨텐츠 웹툰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솔직히 가장 신뢰하는 거는 순위입니다. 순위. 네. 왜냐하면은 저는 그런 믿음은 있어요. 네. 순위가 높은 웹툰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제 새 웹툰이 시작하면 아래부터 시작을 하지만 네. 조금 하면 이제 입소문이 난다 싶으면은 위로 올라오거든요. 그런 작품들을 한 번씩 봐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작품 중에서도 제 취향이 아닌 거는 물론 패스를 하죠. 그렇죠. 근데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그런 개그적인 요소 그리고 뭔가 그동안 좀 찾아보기 어려웠던 좀비와 약간 개그를 접합시킨 그런 좀 소재의 신선함 그런 게 좀 아무래도 괜찮지 않았나? 확실히 저는 취향이 독특한가 봐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다 보면 네. 이 웹툰이 있어라고 할 정도의 웹툰을 제가 가지고 오더라고요. 맞아요. 네. 항상 낮은 순위권입니다. 물론 이제 저도 네. 제가 그러니까 좀 이 차이는 있어요. 제가 즐겨보는 웹툰이 있고 또 이렇게 제가 방송을 하면서 시청자, 독자분들에게, 청취자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웹툰의 종류는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네네. 맞아요. 네. 그런 건 있지. 네, 그래서 조금 소위 말해서 그 웹툰의 트렌드라는 게 있거든요. 사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뭐 학원물 같은 게 굉장히 유행을 하고 혹은 이세계물 같은 게 유행을 하고. 근데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굳이 소개는 안 해드려요. 왜냐하면 뭐 제가 소개를 안 해드려도 그거는 뭐 상위권에 노출이 되고. 그렇죠. 제가 뭐 말씀을 안 드려도 다들 보실 거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약간 좀 아래 순위에 있는데 이건 좀 묻히기 아까운데 약간 그런 거 위주로 제가 갖고 있긴 합니다. 좋네요. 네네. 그래서 이걸 가져오신 거군요. 이거는 그렇다고 하기엔 좀 인기가 많은 웹툰이어서. 아, 그래요? 네, 이게 거의 뭐 상위 그 목요일 웹툰인데 목요일 상위 5위 안에 들었습니다. 이거. 네. 굉장히 인기 있었던 웹툰이고 또 한 가지 선택하는 기준은 최근에 완결된 작품을 좀 웬만하면 선택을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보신다고 하셨을 때 뭐 따로 비용을 안 들이고 처음부터 끝까지 정주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또 완결이 안 됐으면 기다리는 것도 은근히 고통이에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정주행을 하면 또 느낌이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웹툰을 한 주 한 주 보면은 이 작가 왜 이렇게 스토리를 끌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분명. 네. 왜냐하면은 그 한 주 한 주 기다림의 과정이 고통스러우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거를 한 번에 또 몰아서 보다 보면은 그 의미 없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나중에 복선으로 작용을 한다던가. 맥락이 있죠. 네네네. 그런 부분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주행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네. 좋네요. 어쨌든 이쯤에서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좋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새로운 시도를 한번 해보려고 좋네요. 합니다. 네. 댓글로 그 유튜브죠. 네. 유튜브 청취자분께서 이 웹툰을 한번 리뷰해달라. 맞아요. 네, 그런 웹툰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저도 생각지 못했던 포인트라 최초로 네. 독자 요청 리뷰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다음 주는 그래서 그 작품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네. 매주 화요일마다 팟빵 파티에서 오디오 콘텐츠로 들어보실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매주 유튜브 샘트 타일러 채널에서 영상 콘텐츠로 만나보실 수 있으시니까 좋아요와 구독, 댓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